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나는 실패는 정말 피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성공과 실패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같은 사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를 무서워할까요? 아마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에 이른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왼쪽 그림처럼 성공과 실패를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진실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디딤돌, 즉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절대 서로 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바로 과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죠. 만물은 흐른다. 세상에 영원히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뜻이죠. 이 철학을 성공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성공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요, 수많은 실패라는 작은 물줄기들이 계속 모이고 흘러서 마침내 거대한 성공이라는 폭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이게 그냥 멋진 말,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가 성공의 원재료가 되었다는 증거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만.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겪었던 실패의 횟수입니다. 와, 무려 10,000번이라니? 상상이 가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에디슨 본인은 단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각각의 시도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발명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날개 없는 선풍기, 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 그가 이 혁신적인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만들었던 시제품 개수가 바로 5,126개였습니다. 다이슨은 성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복된 실패가 정제된 결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원석을 수없이 깎고 다듬어야만 영롱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덜어낸 끝에 비로소 성공이라는 멋진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의미죠. 이번엔 스포츠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9,000. 이 숫자는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선수 시절 골대로 던졌지만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던 실패한 슛의 개수입니다. 조던이 남긴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자기가 넣었던 슛이 아니라 바로 놓쳤던 슛을 꼽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벽돌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 지금까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대단한 생각들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실패를 난 역시 안 되나가라는 좌절의 증거로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성장의 문이 쾅 닫히는 거죠. 하지만 실패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제의 나를 벗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재정의하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문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은 사실 새로운 내가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산통과 같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이 태극 문양을 한번 보세요. 어둠을 뜻하는 음과 밝음을 뜻하는 양은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함께 어우러져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죠. 실패와 성공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를 보완하면서 성장이라는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까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실패를 적게 한 팀보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팀이 최종 목표에 훨씬 더 빨리 도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 많이 시도했으니까 더 많은 걸 배우고 결국 정답을 더 빨리 찾아낸 거죠.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배우면서 결국 누구보다 빠르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실패를 피하면 성공도 같이 도망갑니다. 둘째, 실패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만 성공이라는 밝은 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실패와 성공은 서로를 이끌어주는 한 가족, 어쩌면 성공을 이끌어주는 형 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패는 뭔가요? 넘을 수 없는 벽인가요?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인가요?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성장 속도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